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만색 역사공작단 팟캐스트, 저는 유교걸 소피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주세요. 예, 뭐더라죠? 아, 예, 범인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한이 아빠 건강경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가정하면은 네? 왜 아베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를 알 것 같은 백년입니다. 아, 예. 네, 한국고대사 공부하는 아라입니다. 네. 왜죠, 백년 선생님? 그냥 이건 트럼프가 제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좀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아, 약간 막 흥미없고. 젓가락 놔주고 아이고 선생님 왜 좋아하시죠? 이런 사람보다 그냥 무뚝뚝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고 그럼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아, 이 친구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알 수 없는 사람 보기 힘들다. 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별로다. 난 좀 그래요. 나는 내가 트럼프면 아베 같은 사람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사람은 좀 무뚝뚝한 사람을 전 좋아해요. 무뚝뚝하지만 선이 분명한 사람, 뭐 이런 거. 기랑 선생님 그 계열이 아니신가 봅니다. 아, 그분은 저기 뭐랄까요?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 하고, 예, 그분까지 하고 넘어가죠, 예. 오늘만 볼 건가요? 이랑 선생님 이제 다음부터 안 보실 거예요? 형님 사랑합니다. 네. 두 분 가기가 너무 재밌어서 여쭤봤어요. 로봇 예. 청소기 같이 써요. 같은 회사 거. 다 있어요. 선물 준 것도 아니고. 그럼요. 알고 봤더니 같은 걸 써. 같은 걸 쓰. 같은 회사. 주워버리겠네. 아니, 저번에 청소기 고장나서 전화했어.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로봇 청소기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수습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똥 싸듯이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친하다는 거 강조한 걸로. 뭐 저 트럼프와 메르켈의 관계 정도 생각하세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잘 지내잖아요. 높네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을사조약 이전까지의 이완용의 행보, 그리고 우리 패널들끼리 서로 좀 토론도 있었죠. 네. 그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드디어 토론 시간까지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어디 한번 진행을 하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을사조약부터 이제 시작할 거죠. 예. 네. 지난 시간에 고종의 내각 임명권이 제한돼버리고 러일전쟁 시기 이후에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네네. 친일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한용이 학부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였죠. 네. 근데 뭐 일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으니까 그쵸, 했을 그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 못 드렸는데 약간 고종 TO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일본 이완용이 입장에서 학부 대신, 이완용을 학부 대신 넣어준 거는 맨날 학부 대신이야. 네, 일단 고종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랄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다 예. 반고종 친일로 채워버리면은 이게 학부가 엄청 사실은 이 당시 이런 시점에서 엄청 권력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학교가 많더라도 뭐 정계에서의 목소리 내기는 되게 애매한 자리죠. 교육부가. 어쨌든 교육부. 네. 그 뒤 이토가 을사조약을 체결하러 왔습니다. 자, 왔어요. 그가 왔다. 네, 이때 근데 이한용은 뭐 하고 있었냐? 학부 대신으로서. 어허. 이때 이제 메가타의 여러 가지 재정 정리, 화폐 정리 사업으로 뭐 백동화 문제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학교 간에 이제 봉급을 삭감합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이래서 막 난리가 나요. 막 저기 학생들이 교과서 반납하고 학부 앞에 몰려가 막 시위도 해. 막 항선신문 맨날 욕해 자기. 그러니까 이한용이 이제 막 성금 300원 막 기부하고 막 비난이론 피하고자 해요. 22,000원 기부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던 이렇게 좀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토가 제출한 을사조약 초안 문제가 이제 옵니다. 학부 대신으로서 학부 대신 일을 하고 있다가 어허. 그 당시에 이 초안을 들고 왔잖아요, 이토가. 근데 옛날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고종 이토와의 만남을 피합니다. 느낌이 온 거겠죠? 알고 있죠. 보호국 문제가 올 거라는 걸. 왜냐면 그 전에 몇 가지 조약이 있었죠. 예, 네,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목이 조여온다라는 걸 느끼고는 있었겠지. 뭐 제1차 한일의정서가 사실상 외교권 제한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쵸. 이미 1차 해박 때 외교권 사실상 제한됐고 을사조약 때 그걸 확인한 것이라고 보는 연구 경향도 있어요.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나올 3차 같은 경우는 핵심은 군대 해산도 있지만 고종 강제퇴위. 고문 정치가 아닌 차관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감 관리가 일본인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일단 이 당시에는 1차 해박 상태인 거고 을사조약으로서 외교권 문제가 이제 확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야 외부 통해서 절차 지켜서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이토한테. 외교부 통해서 정식으로 오면은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약을 보고 검토를 할게요라고 네네네. 얘기하니까 하야시 공사가 그래서 외부로 날립니다 초안을. 어허. 그러니까 이토는 날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각 대신을 자기가 머물던 해우관으로 불러요. 어전해로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지가 뭔데? 불러? 근데
까람 까야지 뭐. 어. 예, 집에 무슨 저기 최후 뭐 그런 무신정국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망한 거예요. 되게 우스워 보인 거죠. 네, 조선이. 그러니까 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제국은 홀로 못 산다. 보국 통치를 받아들일 것. 라는 압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한용이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에 대한 말을. 네, 우리 정부는 거기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히 일에 좀 임을 하고 있고요. 타협에도 좀 힘쓸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각 원은 그 대체에 관해 알고 있을 뿐이지. 솔직히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상세한 거 뭐 이거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때문에 먼저 일단 그 제안을 열람을 먼저 열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숙지도 한번 해보시고 타협의 길을 먼저 타협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는 뭐 이런 거를 좀 희망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대신도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일단은 초안 왔으니까 우리가 보고. 보고 좀 숙고로 중요한 거 같으니까 숙고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하자. 왜 이렇게 급하냐 너. 유보. 유보를 하겠다는 거고 사실상 반대죠. 돌려서 반대한 거죠 이때까지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일단은 고종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몰라. 이걸 일사조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종의 의중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대신 누구도 완전히 반대하거나 그렇지. 완전히 찬성할 수 없는 입장. 그동안 그렇게 눈치 보게 만들어 놓고 예. 여기에서 뭔가 자기의 뚜렷한 주장을 하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예. 대신들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저는. 네, 내각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각을 친일 세력으로 채웠다 하더라도 이들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찐바도 아니고 친일의 뭐 주구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아직. 그러니까 보면 대한제국의 알았을 텐데. 황실 황실이죠, 황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어쨌든 갖고는 있는데 그 형태가 어때야 될까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나라를 난 팔아먹어야지라 마음먹는 대신은 없어요 없을 사실. 테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자신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하죠 이때는. 네네. 어쨌든 근데 보국 통치라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대신들은 고종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최고 결정 당연히 최고 결정권자가 황자가 찍어야지. 해줘야 대신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한용에 대한 이 일사조약 전후의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첫 번째 거는 일사조약 체결 전에 일본 공사관에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한용, 박재순, 권중현이 동맹을 맺고 셋이서 이번 사태 죽음으로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처자를 타인에게 의탁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입수했어요. 근데 사실 여부는 어려워요. 이 정도까지 했을까? 일본 공사관 기록이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일사조약 체결 이후 이한용의 말입니다. 이제 체결한 거죠. 네, 체결하고 나서 일본이 보호국이라는 조약을 일단 매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교의 축의를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호를 입이라고 한다면 사실 외교는 코 아닌가요? 만약 사람이 넘어져서 코를 다치면 아야 하죠. 아야 하면 해가 당연히 입에도 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미 끝났다. 이미 이제 끝났다. 어쩌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물론 두 번째 거는 체결 이후에 이 보국 통치라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첫 번째 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탐탁치 않았던 건 그쵸. 사실은 반대 혹은 탐탁치 않았다. 이 비유가 사실 동양인이기 때문에거든요. 왜냐면은 코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딱 치면 이까지 나가요. 서양인들은 코가 여기서 높기 그걸 때문에 생각하는구나. 코를 딱 찍으면 입이 코만. 아야 안 해요. 코만 다친다. 코만 딱 코피가 나지. Oh my nose. 예, on my nose 하지, on my mouth 하지 않는 거거든요. 동양인들은 코를 딱 치면 아이고 상당히 털리고 막. 아이 손발 아가리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아니 근데 예, 이게 인종 인종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약함을 그러면 상징하는 약함을 거예요. 상징하는 코를 거죠. 부딪히면 네. 입도 깨지는. 아닌데 앞뒤가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요?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반대했다가 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일본이 잘한 거다라고 지금 합리화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왜냐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자기도 다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만큼 일본이 보호국이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기 아. 위해서 자기도 다칠 것을 아닙니다. 감수해준 거다. 이거 이렇게 탄성이었습니다. 이거 일본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제국의 외교의 코를 뺏기잖아요. 근데 이 코를 일본에게 맡기지 않으면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일단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넘기지 않으면 우리 코가 다친다. 그럼 우리 입도 다치고 다 다친다라는 의미로 저는 알아들었고. 그래요? 저는 이거 해석이 두 개로 지금 뭐 갈리고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네. 제가 근데 그냥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코를 다치면 아야 해요. 네,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쨌든 외교권을 이렇게 완전히 확정돼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탐탁치는 않아요. 탐탁치 않아. 그러니까 아야를 비유로 든 거죠. 아야 한 걸 비유로 든 그게 거죠. 아야로 비유가 네.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런데 이 문제로 이제 다시 논의가 되겠죠. 앞에 거는 뭐 좀 탐탁지 않았던 거 아닐까 정도로 예, 이해할 수 있으나. 예. 네. 그래서 이한용이 이제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답답했나 봐. 아니, 그러니까 의견 표명을 해라. 그러니까 을사 이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상소 올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형님. 형님 아니지. 아니 형님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영복이 형. 아 친하들 이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오래 있었는데 형 동생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네, 해봅시다. 뭐 그렇다 칩시다. 네. 형님. 제가 만약에 형님 마음이 진짜 단단해가지고 어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다라고 하면 음. 얘 나란 일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되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아니래. 너그러운 도량으로 할 수 없이 허락하게 된다면 어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약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고종한테 의중을. 물어보는 거죠. 예, 떠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죠. 고종이 목숨 내놓고 반대하지 않는 이상 조약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종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반대할 리는 없다라는 것도 깔려 있는 거죠. 이미 고종에 대한 그 창자까지 다 훑어보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겠지만. 그렇죠. 예.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님 지금 단단해요? 만일 그렇다면 어? 야 이거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받으면 우리 이거 콜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아니, 가정을 그렇게, 하는 이렇게 거죠. 그렇게 네.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허락할 수도 있겠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허락해야 하느냐를 물어본 거라고. 방법론을 물어본 거죠. 아니요.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닌 그게 아니라고 아니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둘이 뒤에 비슷한 바로 나오는 말이잖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자 을사조약을 체결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네가 뜻이 뭔지 모르겠어. 좋아. 근데 네가 만약에 결정을 을사조약 하기로 했어. 허락한 건 좋아. 그럼 조약의 내용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러니까 제 얘기 그건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할지.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만약에 조약 체결을 한다면 가정을 세워놓고. 그렇지. 예, 그거 네.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형님 내가 하려고 했었던 형님 거는 빼면 안 돼. 너무 현장감이 너무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형님이라고 안 했을까? 네, 이렇게 해야 절대 됩니까? 그랬을 이게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한 게 아니고 글로 올린 거야. 네. 아, 그러니까 더 형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 뭐 편한 대로 해. 나 해봐. 상관없어.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 딴 거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하는 수 없이 콜 때린다면 어허. 이 조약 음. 내용 중에 행님이 보태거나 뺄거나 이거 뭐 바로 잡을 거나 이거 한번 보시고 네? 매우 중대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기뜸이라도 좀 상의 좀 할 거 있다. 아, 나한테는 할 수 있잖아. 절대로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모냥 빠지게 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종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약 내용 중에서 문구를 변통하는 것은 그 가능한 일 같은데. 아이고. 진짜 기침입니까? 진짜 하는 거예요. 위장입니다. 아, 네. 이렇게 위장을 해줘야 돼. 가능한 일인 듯하니 그 학부 대신이 말한 바가 매우 타당하다. 예, 여기서 고종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토가 말을 해줍니다. 을사조약 문구를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 했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지금 방금 조약 내용 중에 이걸 검토하라고 한 거고 고종은 여기서 통감의 권한을 무조건 외교로 한정하고 황실 존엄을 중시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기본은 반대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체결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의중이. 그렇게 기본은 반대입니다. 예, 기본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한용은 이 을사조약을 좀 탐탁치 않아 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신들이 다 그랬어요. 이한용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보호국 통치 이거 받아들인다는 건
쌍욕 처먹을 일이고 전국에서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책임져야 될 일이기 암살당할 때문에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예를 들면 속으로는 보고하고 싶은데도 겉으로는. 절대로 내비칠 수가 없어요. 어허. 어쨌든 일본 조보한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신하가 말았더라도 고종이 이씨 장난하냐? 꺼져. 무슨 조약 체결을 가정을 해? 무조건 반대야. 그렇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지를 줬어요 분명. 이 얘기 자체가 을사조가 끝까지 거절할 거라는 믿음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 예. 그리고 이한용이 그걸 먼저 물어본 거고 말할 수 있게. 야 숙종이나 영조나 정조 같은 애들이 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기깔나게 한번 지랄하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 개, 야 이 개새끼야 이 말이라고 하냐 이 쌍놈의 새끼야. 그렇지. 정조가 담변에 물은 것던 이런 이 개놈의 새끼들 이거 다. 그래서 이 땅으로 얘기한 새끼들 다 끌고 와 이 개새끼들 내가 그냥. 왕이 그렇게 하면 사실 일본도 좀 나 시원해. 근데 고종이 목숨을 잃을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을사조약 이제 늑약이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국세가 없다, 국세가 지키지 않았고 고종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종은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사를 뚜렷하게 표시를 안 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이 거죠. 정도는 의사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야? 근데 거의 사실상 해도 상관없고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는 최종 책임을 끝까지 안 지겠다라고 하는 도망만 갔던 거잖아. 잠깐만 여기서 해도 된다라고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 만약에 체결한다면 네가 말한 바가 매우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허락이죠. 이 조약 내용 중에서 문구를 변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듯하니. 그 대신이 말한 바가 매우 타당하다는 거. 이완용이 먼저 던진 거잖아요. 이거 넣을 거 넣고 뺄 거 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결정해. 미리 결정을 해놓자. 우리끼리만 먼저 얘기하면 된다. 반대만 할 생각이 이걸 왜 준비해? 그러니까 고종이 그걸 문 거죠. 그래? 야 이거 뺄 거 빼도 되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한용이 출구를 준 거죠 일종의.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깡패 같은 새끼 옆에 한 명 있었으면. 폐하 잠깐만요. 그렇지. 이거는 장난 아니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거 보면 몰라 눈깔로? 요렇게 쌍놈의 새끼들 그냥. 이용익이 어디 갔어 이용익이? 이용익은 러시아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일본에 납치했다 돌아왔다 다시 팽당해서? 도끼들과 하면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애가 가서 도끼 들고 찍어야지. 최근에 이따가 활약을 하십니다. 내가 이래서 얘기하자면 나라의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최익현을 다시 봤습니다. 뒤에서. 그분이 꼰대지만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옛날에 꼰대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기준이 있어요. 분명해요. 신념은 답답하지만 그리고 이분은 상황 파악도 정확해요. 네. 다만 가치관이 다를 뿐. 그래서 일단 최익현 얘기는 뒤에서 이따 백영 선생님이 최익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어울리는데? 나 반대요. 나 반대요. 제가 싸구려 춤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대신들은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상조한 것,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체결될 경우 변통할 수 있다는 건 단지 준비를 강구하는데 불과하다. 나같이 생각한 거야. 대비책일 뿐이다. 기본은 반대다. 신들이 물러나서 대사에게 불가라는 두 글자로 물리칠 것이다. 그렇지. 근데 이걸 왕이 그냥 불가해라고 했어야지. 어쨌든 그래서 고종인데 또 한마디 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방금 전에 이미 짐의 뜻을 말했으니 모양 좋게 조처하라고 했다. 뭔 말이야 이게?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거는 거의 진짜 허락한 건데 허락을 했는데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분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외교관을 하셨어요. 사실상 김춘추 외교관 같은 스타일이네요. 쌍놈의 새끼 진짜. 대신들이 불가라는 두 글자를 물리칠 거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비록 그러하나. 아니라는 얘기죠. 역접이죠. 네. 제가 사실은 이거 수업하다 보면 전공 수업할 때 중종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종하고 좀 오버랩을 해서 바라보면 좋지 않냐 했었거든요. 중종이요? 중종이요? 중종. 조광조 때 나온 중종. 근데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중종이 좀 이래요 사람이. 애매하게 말하고 알아서 처리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고종도 중종 같은 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냥 고종도 임금일 수는 있죠. 저도 물론 악평을 받고 중종 칠다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막 완전 개 막장 쓰레기로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무책임한 놈이거든.
환경이 극악의 상황인 건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기운을 타고 났든 간에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운을 발휘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데 무책임해. 그럼. 무책임하고 의심이 많아. 그게 중종이랑 똑같아. 근데 상황이 무책임이 드러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무책임이 오롯이 드러나서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인지, 요게 달았던 거다. 근데 뭐 요렇게 체질이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진짜 에이, 널 할수 전쟁 없지. 이후로는 진짜 대세는 어쩔 수가 일본이잖아. 없지만 네. 앞에 좀 놓친 게 많죠. 와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895부터 예. 1904까지가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전후로가 네네. 응, 저 정말 진짜로 아쉽죠. 저 널 아주 전쟁, 어렸을 널 전쟁. 때는 갑신정변이 실패한 게 되게 아니, 안타까웠거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땐 너무 이른 시기고 1895부터 1904 사이에 뭔가가 좀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그렇지. 무책임한 보신주의자가 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사실은 아무도 간섭을 못 하거든. 엄청나게 간섭을 못 한다고요. 균형이 많이 떨어졌죠. 음. 삼관섭 이후에. 근데 아간파천 또 터지고 어쨌든 네. 아쉬운 시기지만 고종에 대한 개인적인 보편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지금 왕을 할 때는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왕인 걸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통감의 권한이 외교에 가 닿는다라고 한정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 두 가지를 느꼈는데 통감의 권한이 외교에 가서 닿는다라는 것이 향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를 예상을 외교는 넘기겠다는 거잖아. 그거잖아요. 이미 그게 넘어가 있기도 해요. 그게 사실. 무슨 뜻인지를 대가리가 나빠서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외면했거나. 통감부 시기 가면은 사실은 고종이 통감하고 이중 권력기라고 해가지고 내장원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통감하고 갈등을 빚긴 해요. 물론 고문 정치라는 게 관리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통감도 내정 장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7년 이후에는 좀 상황이 차관 정치는 바뀌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근데 목적이 나라의 독립이나 이게 아니고 아니야 나. 왕실의 안위로서 이제 황실의 아니 안위로서 보잖아 활용하는 지금 거죠. 여기 황실 예. 존엄만 지켜주면은 네, 다 맞습니다. 드릴게요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나 목표, 대우해줘. 그 정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도로 고종은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런데 지금 초심자나 좀 네. 비전공자분들은 고종이 나름대로 선택을 잘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상원의원하고 하원의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상원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상원과 하원은 업무가 약간 분장됐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 같은 거를 주로 상원이 하고 아내 살림을 하원이 주로 하거든요. 하지만은 상원을 더 쳐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결정권이죠. 프랑스, 네, 그렇죠. 중대상. 프랑스도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하는 거는 국방이랑 외교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마크롱이 부자 감세나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결정권이 누구에게 가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피 선생님이 좀 분노한 것처럼 고종도 책임이 있고 네. 이 대신들 중에 누구 하나 목 내놓고 물론 뒤에 가면 목 내놓고 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네. 어떤 대신들도 고종의 의중 파악에만 애썼고 우리 규설이 형 갇혀 있었잖아. 막. 그렇죠. 보수 대신들이 요새 좀 존경스러워요.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아 진짜야. 나 예. 진짜 난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요. 그냥 이토가 진짜 밤에 암살해도 아무 상관없는 아무 시절이니까. 이상하지 않은.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터진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모양 안 빠지게 네가 알아서 잘 해. 근데 그런 이거 식으로. 7 중에 2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 한규설하고 이하영은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좀 돌고 제가 한 분은 뒤에 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난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이랬을 때 과연 7명 중에 2명이면은 몇 프로야? 한 30% 정도는 거부 반대한 의사를 건데? 밝힌 건데 과연 지금 뭐 예컨대 막 미국이나 중국 항모가 와가지고 니네 다 꿇어 이 새끼들아 하는데 과연 장관들 중에 30%가 막 아니되옵니다 이럴까? 그래서 오히려 답답한 충신들 편도 나중에 기획하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을사조약 체결로 바로 들어가시죠. 예. 네. 어쨌든 조약 체결이 지지부진하긴 해요. 기본 정책이 네. 지연이니까. 네. 고종은 뭐 짐이 이미 각 대신에게 협상하여 잘 처리할 것을 허락하였다. 사실이죠. 또 지금 인후통을 앓고 있어서 코로나야 뭐야. 선념인가? 목구멍 아파. 네, 인후통을 앓고 있어서 접견할 수가 없다. 말도 못해 내가 힘들어. 모름지기 모양 좋게 협상하기를 바란다. 공무원이야. 내 가오 접히게 하지 마. 알았지? 진짜 무사 아니래 하면서 공무원이야.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 결정을 넘겨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했지만 이때 하야시 공사나 이토가 지적을 하죠. 아니 전제항권 나라에서 왜 자꾸 넘기라 하냐고.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하지만 어쨌든 넘깁니다. 그래서 이토는 아이씨 뭐 대신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라 그러고 대신들이 고종의 뜻을 안다니까 일단 만나자. 이토도 빡치겠다 되게. 가와씨. 아 이 새끼 나 연맥이는 거야. 네. 맨날 맞다. 니네 합의고 뭐고 다 그렇죠. 필요 없고 찬반 둘 중 하나만 골라. 그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죠. 내 아니오로만 대답해. 그거야. 짜증나게 그게 하지 마. 너무 무서운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대신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조약을 미루는 게. 밀어서 뭐 할 거냐 외국사로 끌어들이자요. 똑같아. 에휴, 씨. 이 대책을 기준으로 조약을 지연시키고자 하는데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이한용이 한마디 거듭니다. 네. 완용아. 이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협상을 해서 잘 처리하라고 이제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들이 이미 받아들여서 참정들이 서명을 하였으니까 이 안건의 귀결은 사실상 뭐 끝났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종의 의중이 이렇다는 거죠. 찬성하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어. 아니, 뒤에 말이 더 중요해. 예. 저는요 좀 전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러이러하게 안 했을 뿐이에요. 잘 처리하는 성사.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뭐 저런저런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래이래 처리하래요. 아이 씨발 나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아니 이게 보니까 김홍육이가 최순실 갖고 오히려 이 이완용이가 내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때 그 무사 안일주의로 살던 이 관료들 지금 그중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금 연세대학교 총장이 돼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때 진짜로. 총리는 지금 야당 대표잖아. 아니 그 사람은 난 오히려 명확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오히려 색깔이 명확해. 우리 황 총리님은. 어허.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나 씨발 모르겠어. 뭘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또 중요한 말 하나 해줘야 돼. 어. 그러나 끝까지 찬성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대. 똑같은 새끼들이 지금 어. 그 결정권자로서 둘 다 있는 거예요. 고종도 그렇고 이완용도 그렇고 둘 다 이한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부 대신입니다. 참고로. 교육부 장관이. 두들겨 맞고 있어. 왜 뭐라 그러시나? 그래서 나도 뭐라고 할 뿐이에요. 근데 왕의 말을 전달한다 네. 그냥. 끝까지 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거 명확히 합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토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협상을 잘 처리하라며. 협상하라며. 그럼 콜이네 이 새끼야. 이런 그렇지, 고종이 그렇지. 조약 체결 허락한 거 아니냐? 협상하랬다며. 잘 처리하랬다며. 협상해 그럼 이것들아. 하며 주장하며 체결을 강요했고 결국 조약은 체결의 방향을 흘러가고 이때 이 조약 방향이 흘러간 이유는 간단해요.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성사에 왕의 하교가 있었어요 분명. 물론 기본은 반대였지만. 아니 그게 뭔 개소리예요. 그게 무슨 결정입니까? 근데 이게 뭐 고종만의 책임은 아닌 거죠. 대신들 입장에서는 분명 기본 원칙은 반대긴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를 이한용이가 숨통을 튀어버린 거죠. 그걸 축으로. 그때 그래서 욕을 많이 먹게 됐나? 네. 혹시?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원래 기본 원칙은 지연이고 다른 대신들도 다 지연해서 반대 혹은 지연이었어.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 근데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가정법을 썼잖아. 만약에 네. 체결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최측근의 그거는 이런 거죠. 이 새끼는 좀 씨발 장난하나 이 개새끼가. 지철이 형처럼 네, 지철이 형.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지철이 형. 이용이었으면 네, 왜냐하면 결과론은 우리가 아니까 그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놈이었으면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쪼라밭이 탈 필요 없이 쌍놈 쌍욕을 박아줄. 어허. 사람이 옛날에 필요했던 우리 거지. 그 유시민 씨가요. 예, 잠깐 얘기할게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똑똑하고 그러면서 왜 욕을 안 하냐. 너도 비판해라라고 했었는데 그때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 이게 다 비를 맞고 있을 때 같이 맞아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사람이라도 돼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한용의 최소한. 책임이라면 지연과 반대 전략을 썼지만 그 가정했던 만약에. 전략을 꺼내버린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 근데 정말 그리고 진짜 이한용 입장에서 개판이네요. 그것이 고종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을사조약에서 고종의 책임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절대 아니라고 옥새 생각하고. 안 아닌 것 찍었다는. 같아. 싸대기 맞아야죠. 그러니까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사조약에 가지고 있는 책임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 결제? 고종을 재평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네. 오, 그쵸. 아니, 저는 애는 많이 쓴 것 같아요. 애는 고종이 애는 내가 이때 왕을 했어도 항상 왜 90%는 고종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난 이건 아니야. 네, 애를 썼지만 이건 아니야. 받았을 여기서 거예요. 고종이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거나 책임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이토와의 대담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지. 난 이토 오라 그래. 그래서 이토한테 반대, 그러니까 본인 직접 이토랑 대담으로 결정하는. 아니, 아니, 그래서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 죽었죠. 고종이 여기서 을사조약을 죽었어. 반대했으면 100% 죽었어요. 암살. 응. 아니 나는 뭐라 그래서 나 이토한테 동매교 죽여. 몰라 그냥 막 가는 거야. 아, 이 그래서 먼저 친다. 막 내가 가는 거야. 이토를 몰라. 먼저 죽인다. 막 가는 그래서 거야. 아라 모르겠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마음대로 이따가 최익현의 비판에서 명확하게 그렇지,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갑시다, 이따가 갑시다. 최익현의 모르겠어. 비판은 예.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썼잖아. 더 니토 해보도록 하고 밀어줘야지.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릉이 을사조약은 불러와. 아, 네. 박재순 외부 대신, 그렇죠. 이지용 내부 대신, 이근택 군부 대신, 어허. 이한영 학부 대신, 어허. 권중현 농상공부 대신 음. 찬성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명시적으로 그 글자 쓰고 찬성.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쪽으로 흘렀고 한규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참정 그리고 민영기 탁지부 아, 탁지부 대신은 약간 이름 반대합니다 뭐야? 끝까지. 그리고 이제그 국내부는 없어요 권한이. 그 왕실이랑 분리돼 있기 때문에 국내부 왕실이잖아요. 정권 행정에 관여 없어서 얘 장관급이 필요 없고.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무 어전회의에서 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관급이 아니라는 거지. 장관급이에요. 민정수석 아, 급은 아니까. 급인데 그 권한만 없다. 네, 권한이 왕실 오케이. 사무랑 음. 정부 사무랑 분리돼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하영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은 참 옛날에 뇌물 받은 것도 문제가 많은 인간이긴 한데 법부 대신으로 조약에 반대했다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서 이관용 눈치 을사 보면서 6적이기도 하고 5적이기도 하고 정신이 몽롱하신 분이네. 예. 옛날에 이한용 계죠 그리고 옛날 사실. 국정화 할 때도 약간 몽롱하신 분 고고학 아~ 아니, 그분이 딱히 무슨 정치색 있지 않거든요. 그분이. 넘어가시죠. 예. 가슴 아픈 말을 또. 아니 그 정치색이 뭐 그런 분도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절차로만 보면은 뭐 누구도 찬성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국제법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식민지 정책 결정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90%는 다 이런 식으로 병합되고 보국 통치 받고 위임 통치 받고 네.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무부여를 하진 않는데 네. 의무부여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얘기는 지난번 방송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쭉. 에휴. 쭉쭉. 예, 이제 의사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1905년이죠. 의사조약 내용과 을사오적 이 찬성했던 5명이 알려지면서 오적 암살단. 네, 그것도 있고요. 국내에는 들끓어요. 어허.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 대곡도 아, 듣고 이분 또 마산에 장지연도 나중에 마산이랑 또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친일파되죠. 그다음에 민영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을사오적 처단 운동들이 막 아, 훌륭하신 분이에요. 일어납니다. 훌륭하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을사오적에 대한 상소 당연히 빗발치는데 고종이 처리를 안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동의했다. 그리고 물론 실권도 없고 괜히 그랬다가 일본에 찍힐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엔 본인의 양심이 한 명 틀렸다. 정도는 대표주자로 여론 무마용으로 죽여버릴 수 죽일 뻔. 있잖아. 뭐 그렇지. 책임을 물을 수 이완용이 있잖아. 죽여야 돼. 예. 야, 네가 데이터를 잘못 전달했어 이 새끼야. 그래서 그게 명분이 되죠. 어. 예, 어떤 면으로 5명 다 안에도 1명 정도는 조질 수는 있는데 어. 안 조져요. 한 명도 안 조져요. 보호를 해줍니다 오히려. 상소를 쌩 까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상태에서. 네. 자 여러 상소 중에 최익현이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데. 최익현. 최익현 저 경상도 사투리로 노무현처럼 해주세요. 아, 제가 해야 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노무현처럼. 홍준표나. 화가 많이 난 거 아닙니까? 화가 많이 났죠 지금. 씨발! 아, 아니, 근데 화가 많이 났잖아. 아니, 씨발, 심지어 회의성이 나가가지고, 폐하께서 비록 씨발 곤란한 형편에 처한다 해도, 한 차례 큰 위험을 떨치기를 마치 토로장군 송건 책상을 쪼개어서 단화를 내리듯이 하고, 머리는 내가 씨발 얻을 수 있어도, 조약을 얻지는 못한다! 한 것처럼 저들이 비록 군영을 이미 씨발 배열하고 억지로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황실의 보존과 안녕이라는 저 개새끼들의 말을 진실로 믿느냐
저를 뭐 이렇다 이 말입니다. 뒤에도 다 그거네. 네. 뒤에도 했어요. 폐하께서는 박재순 저 개새끼 밑으로 여러 역적들의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명나라 의종이 사직을 위해서 순국한 의지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예. 여기서 명나라 의종은 그거죠. 말- 때 저기 충정제. 예 맞아요. 충정제. 예. 이자성의 반란으로 수도가 위협받자 아 간지나게 돌아가셨죠. 맞아요. 자살을 그렇죠. 했죠. 예. 성깔이 대단하신 그러니까 이 분이었죠. 얘기가 뭐냐면 목숨 걸고 반대해야지. 그리고 너 뭐 했어? 머리는 주더라도 조약은 반대해야지라는 어. 말을 한 거예요 왕한테. 너 죽더라도 조약은 맺지 말았어야지. 네. 이에 대해서 고종성님은 또 근심과 경의 그 울분에 찬 경의 정성으로 본래 이런 말을 할 줄은 내가 알았습니다. 그 갑자기 존댓말 하시네요.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아, 네네. 예, 이현이 형. 아유,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저 근데 원래 저 경상도 분인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서울말을 하시네요. 우리 이현이 형님. 아무튼간에 뭐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이현이 형님. 근데 또한 이제 짐작하여 헤아릴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그렇게 예. 보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 짐의 생각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라니까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서울에 와봤니? 경상도에만 네가 와봤어? 그게 도대체 무슨 개 같은 말이십니까? 타봤어? 이 전차 씨발놈 타봤냐? 새끼야. 총 맞아봤어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총 안 맞았고 아무튼 그렇다고. 내가 사부를 위해 불렀거든요. 우리 기랑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어쨌든 아니 근데 너무 스토케. 그러니까 을사조약 당시에 아니 이런 상소문이 있었을까요 역대? 없었을 거의 거야. 영모로 이거는 거의 때려치고도. 목 내놓고 너 목 죽어 이 새끼야라고 지금 왕이 안 죽었냐고 묻는 거잖아 이거. 임금한테. 지금 네. 명나라 사실- 의종은 죽었는데 너는 뭐 했어 새끼야. 어. 지금 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원래는 보통 유생들은 고종 직접 비판 안 해요. 맞아요. 을사오족을 맞아요. 한때 비판을 은유적으로 하지. 맞아요. 근데 제 거는 그냥 팩폭했습니다 지금. 너 나가 죽어 이 이게 새끼야. 알고 욕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죠. 이거는 네. 꽂은 거죠 쌍욕을. 그야말로 을사조약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운 조약인지 말해주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분이 고종 옆에 있었으면 이완용이 아까 전에 그따구 어쩌- 개소리를 뭐- 못했죠. 좀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이 이래서 말 할 때 이래서 옆에 못 있는 거야. 싸대기 이 말 했을 때 아니, 옆에 만약에 들었을걸? 익현형이 있었다. 저로 야이 바로 쌍욕 바로 나가. 욕으로 안 했을 것 칼 들고 같아. 쳤어. 바로 그냥 쑤셨어. 무표정으로 쑥 이거와 좀 관련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희 과에 예전에 계셨던 분하고 밥을 먹다 들었는데 어허. 이 선조가 사실은 인재 등용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조가 그런데요. 보통 보면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리를 주고 능력이 있는 놈들은 자기를 좀 까대도 이 뭐라고 하지 실직을 주는 방식을 한대. 그러니까 이양복이나 이런 애들 임진왜란 때 막 피난 갈 때 이양복이 뭐라고 막 까대거든. 근데 막 이 새끼야 그래. 너 잘났다 그래. 그래. 그래서 계속 안고 가거든. 어. 근데 물론 자기의 측근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선조가. 근데 고종이 좀 그런 면에서 이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던 상황 아닌가. 좀 일단 생각이 나한테 드네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싫어. 일단. 그럼요. 아무리 이 원로 최익현이 이런 소리를 해도 야 네가 모르잖아 내 사정 다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지금 요 얘기야 지금. 자존심이 엄청 센데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존심만 세. 선조보다도 못해. 어. 네. 이게 선조는 참 피곤한 갈구면은 사람이거든요. 뭐라 하거든. 돌이켜 새끼야, 생각해봤을 너 잘났다 때 그래 막. 가보개혁기에 김홍육하고 정병화가 길거리에서 맞아 죽잖아요 사실상. 김홍집이. 예, 예. 김홍육은 그쵸 독자 사건에 김홍집이 예, 예. 정병화 맞아 죽는데 네. 을사오족은 오죽할까요? 김홍집이 죽은 것도 사실 고종이 죽이라고 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보호해주지 않고. 이게 뭔 얘기냐면 아무리 이렇게 됐어도 한 명 정도는 대표로 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고종이 명령만 내면 시신이 이미 거리에 매달릴 존재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은 뒤집어서 명분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단 원래 말이야. 잘하잖아. 근데 미안한 거지. 자기 뜻을 반영한 거니까. 그리고 대신들도 그걸 인간미가 아니까. 있으시네. 아 예. 대신들도 솔직히 한규설이나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찬성으로 돌 수 있던 게 고종의 의중을 읽은 거예요. 아니 인간미가 있어 보니까. 그리고 그게 고종에게 지켜준다. 진짜로. 아니요. 고종에게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말할 의지도 없고 서로 그냥 똑같아. 그래서 선조보다 더 못해졌구나.
선조는 인간미가 없거든요. 인간미가 없으면 정치 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인간미가 맞아요. 없으면. 맞아요. 진짜 보면 자기 까대도 써. 최- 그래, 너 이거 잘하니? 최익현이 지적한 것처럼 명나라 의존같이 사직을 위해 순직할 의지는 고종에게는 없다. 없죠. 없다. 없는 거 나는- 알죠, 저희 다. 나는 네, 없죠. 내 목숨 이렇게 부지해야 꼭 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판은 고종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왜 저래, 쟤? 씨, 왜 저래? 이러고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예. 그냥 똑같이 이- 따라하는 거죠. 보다시피 좀 많이 다르죠. 이한용이 친일파가 된 것은 울사조약 전후예요. 그렇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쭉 친미 그리고 발러. 그 앞에 반일도 좀 하다가 일본하고는 이제 적당히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을사조의 결정 과정을 보면 현실 상황에 맞춰 자신의 입지를 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 결과를 이끌어내는 매우 실용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또 유생들이 자기한테 욕하니까 어허. 또 이렇게 또 궤변을 좀 몇 가지 내뱉는데 제가 이거 보다가 개별 암 좀 걸리는 해주시죠. 줄 알았어요. 아, 읽다가 이거 이게 이완용의 무슨 말입니까? 유생들이 개소리- 자신을 비판하니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스스로 하는 거죠. 글이에요. 네. 예. 잘 들어봐. 독립. 니네 독립 좋아하잖아? 독립이라는 칭호가 일단 안 바뀌었어, 얘들아. 그리고 심지어 제국. 니네 제국도 좋아하지 않니? 제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야. 아니, 종묘사직이 지금 일단 안정하고, 안녕하고, 외왕 신의를 아직- 보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 종이홍도 존엄하잖아, 지금. 괜찮잖아. 다만, 딱 하나 뭔가 니들이 자꾸 뭔가 그러는 게 있다면, 어허. 외교. 요게 잠깐 저기 이웃나라에 잠깐 의탁한 건데 나중에 야 솔직히 또 나중에 또 우리 돈 많아지면 요것도 돌아오지 않겠냐? 오늘날 큰 일이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말해 니들 정신을 차려서 후회하면서 새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옛 국권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야? 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논할 막 그런 것도 없거니와 종당에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 야, 니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대단히 아마추어야, 니네. 프로답지 못해. 라고 이게 얘기한 거죠?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예를 들자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렇죠. 박근혜 때 한 합의 때문에 이걸 지금 파기를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부담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조약이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약을 맺어버리면 이한용이 말한 것처럼 정신을 차려 후회하면 갑자기 새 조약을 파기하고 할 수가 없다. 한 번 결정된 것 외교상의 문제를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잘 우리가 부강해져서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그냥 개소리죠. 자기 책임은 얘기 안 하고 아니죠. 자기 책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현실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소리죠. 그게. 이때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외교부 장관 이름 까먹었네요. 윤명세. 이런 역적들을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라고요. 이완용이 지금 얘기한 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약을 뒤집지 못한다. 대신에 아니 그럼 조약 맺을 때 존나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나중에 짓거리세요? 공무원 많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나는 이 조약을 인정을 사실은 하기 어려우니까 알아서 저쪽에서 잘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다라는 게 지금 현 미친 거 아닌가, 정부의 지금? 입장이거든. 근데 그게 제가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위안부 프로젝트 하셨죠 오랫동안? 다들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랑요 네. 시민단체들도 정부랑 공유하고 있어요. 이 뭐를요? 자체를 더 이상 우리 조약 못 얘기 바꾸는 국제적으로 거. 조약이란다. 이거 조약은 이거는 아니니까. 예. 운동단체에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로 박근혜 때 합의가 강력한 거여서 정부가 솔직히 파기 못할 거라는 건 서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무게를 그 당시 집정자들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소위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고 아니 그거를 이거 위안부 문제연구소도 법적으로- 지금 안 올려주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그리고. 좀 변호사분들 듣고 계시면은 좀 저희한테 댓글을 주거나 좀 운동 좀 하세요. 청원하세요. 이거 우리가 그 피해액을 이때 당사자들한테 손해배상 물어야 돼요.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이거 합격을 훼손하고 말이야. 이 할머니들 인권을 훼손하고 갑자기 위안부 얘기로 네. 생명세 이하 이 역적 네. 같은 인간들 저 통장을 다 털어서 털어서 이거 배상하게 해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좀 해주세요. 아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이거 드러내야겠다. 이거 왜 잘못됐나요, 내가? 이 잘못되냐고. 방식이 이거죠. 지금 외교 문제가 얽혀 있으면 근데 외교 문제 못 풀겠다며. 그 내부에서라도 이 좀 해주자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사실은 네. 을사오적 처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본하고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이 세계 너 다 나와. 일단 그러니까 목부터 그 치자. 그 근데 얘기죠. 이제 뭐, 어쨌든 뭐 일단은 그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지 않아요? 네네 맞죠. 실력 양성론. 실력 후에 양성론이죠. 이제 가면은 실력을 이제 키워서 다시 재계약하자. 이게 근데 형용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게 뒤에서 이미 일은 그르치더라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힘 키워서 재계약하자. 아니죠. 그 근데 앞에 거 저는- 있어 있잖아요. 음? 고작 외교 하나 그러니까 넘겼을 뿐이다. 역사 공부를 똥구멍으로 하신 거죠. 외교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대가리에 안 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분명히 만국공법 시대 이후에 새로 바뀐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주국이지만 속방이었거든. 근데 그 속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거의 외교권이에요. 조공택공 질서 안에서. 그 청나라와의 속방.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근데 건 그게 생각할 수 그것도 있는데. 맞고 예. 국제법 내에도 수평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외교권을 넘긴 형태의 규정들, 그러니까 예. 속국들이라는 규정도 국제법에 다 있어요. 참고로 저기 뭐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집트가 사실 여러분들이 영국 식민지로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국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베트남의 그 중부 있죠. 중부 지역의 베트남 황실은 보존시켜 줘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프랑스가 직접 지배하는 거고 중부의 그 요새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거의 글쎄 뭐랄까 우리나라 치면 어디 충청북도 같은 데만 띄어내서 왕이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고종이 청주 같은데. 인도도 그렇죠. 음. 그거 하나 나라만 잡고 나머지는 그래서 위임통치. 당시 그 을사조약을 들어갔던 대신들이 나중에 자기 합리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냥 그래 그냥 청나라가 일본 된 거야라는 정도로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사례들이 또 있어. 그러고 근데 그 나라들이 이집트가 망한 건 아니거든. 나라가 망한 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국이 된 지금 엄청 깠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지식인이면은 엄청 을사오적을 까지면은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식민지가 될 거냐라고 해서 그건 모를 수도 있겠는데 나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결과론적인 그건 모를 근데 것 같아. 이게- 근데 지금 보호국이 된 거 진짜 쪽팔린 일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당대상 이 신경 양성론과 문명론을 공유하지 않는 개화 지식인 혹은 유교 없죠? 예. 지식인은 없는데 이게 정계에 있고 계량주의적 성격을 가진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명분이든 그걸 합리화하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거꾸로. 왜냐하면 기존에 급격하게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고 바꿔야 하는 세력들은 사라졌어요. 정권 내에서. 남은 거는 보수 세력과 개화도 아니지. 얘는 보신. 동도석이 개랑 가깝거나 보신주의적인 관료들만 남은 거예요. 그걸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고 할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남아있는 생각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되는 갑신정변이 거죠. 네.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고종이 정신을 차리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사실은 저는 갑신정변이랑 아까 말씀하신 고종이 청일전쟁 정신을 이후의 타이밍이 놓친 이상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많이 게임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든 보호국이 되든 그건 모르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한규설이처럼 이렇게 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다. 네. 예. 왜냐면은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왕이 저항을 했다면 일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건데 네. 그렇지. 왜 의병이 일어나는 거 봐. 어쨌든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이한용은 이제 뭐 날개를 달았겠죠. 외부 대신인 박재순 총리 대신에 박재순 내각이 돼요. 그래서 외부 대신 대리를 같이 맡습니다. 부 대신이랑. 이제 병합으로 가는 길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병합으로는 좀 빨리 갈게요. 네. 박재순이 근데 이토와 고종 사이 조율 잘 못해. 정치력이 그렇게 좋은 바보구나. 사람은 아니에요. 여론도 좋지 않죠, 당연히 지큐니까. 근데 박재순은 보수 성향의 대신이고 어쨌든 황실 세력 확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나라를 팔아서 황실 세력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는 별로 없고 무슨 말이야? 사실 그게? 둘 중 하나예요. 내각 강화 아니면 황실 세력 강화예요. 어. 근데 그거를 일본의 개혁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상상의 여지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모르겠다. 참 어렵다. 어쨌든 정치라는 게 그런 거고 여기 이 사람들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토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는 당연히 황실 세력을 줄이고자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한용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한용이 이때 네. 또 박재순 내각이 무능력하니까 이한용이 이거 계약해야 돼 뭐하냐 명분을 내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옛날에 독립협회 데리고 반러운동했던 것처럼 일진회를 통해 여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진회의 연결지점이 이토를 통해 당연히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이토는 이런 박재순 내각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대리하고 있었던 이근택을 일단 내칩니다. 저리 가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각뿐만 아니라 외곽 단체나 여론전을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박재순에게 야 일진이랑 좀 친하게 잘해봐 했더니 박재순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딴 놈들이랑 그리고 그 놈들은 을사조약의 책임이 고정해 있다고 말한 놈들 아니냐. 걔네하고 제휴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 이때 왕에 대한 충성과 명분론이라는 건 지배적인 담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걸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박재순은 이제 평범한 거죠. 뭐. 물론 내각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김홍룡이 같은 놈이 수틀리면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도 좀 있는 데서 큰 애들은 네, 명문가 출신으로 위교 질서에 익숙하고 왕실 중심 구조를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근황주의자들이군요. 네, 근황주의자에 가깝죠. 네. 그러자 일진애가 제휴 안 해? 그럼 니네 총사퇴하고 여론전 펼칩니다. 그래서 이토가 잘됐다. 야 그럼 일진애랑 제휴가 필요한데 이한용이 네가 내각 수반해서 일진애랑 좀 잘해봐. 해서 이한용을 임명해버립니다. 또 전에 이한용이 이미 포석도 깔아놨어요. 일본군 그 주차공 사령관한테 가서 고정 폐위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있고 이때부터 완전 돌았습니다. 네. 이제 왕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일본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대세는 일본이니까. 네, 대세는 일본이니까. 어쨌든 이한용이 장악을 했어.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제휴를 하려면 이 연립정부처럼 내각에 대신 자리도 좀 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주긴 싫어. 왜냐면 일진 애들이 좀 그래요. 급이 자기에 비하면 급이 송병준도 1배야 1배. 정확하네. 아니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한용 입장에서는 정확해. 조금 질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위대로만 이용하면 되지. 굳이 태극기 집회도 보면 질이 떨어져 보이잖아. 태극기 집회 서청? 서북청. 난 내가 황교안이면은 태극기 집회 이용만 할 것 같아. 아니 질이 떨어져 보여 애들이. 약간 서청 느낌이에요 친구들. 아니요. 일진의 연구는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좀 그래? 연구를 좀 새롭게 문명하는 쪽으로 보는 담론도 있어서 일진에는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개설적인 것만 할게요 여기서. 두 번째요.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얘네 받아들여봐. 얘네 독자 세력 정치 세력이 될 거 아니야. 아예 대신 중심으로. 어떡하지? 일단 송병준만 받아주자. 송병준도 마음에 안 들어. 송병준과 좀 친해요. 그 옛날에 일본과 제휴할 때 송병준 통해서도 하려고 했고 송병준의 인맥이기 때문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송병준을 대신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한용은 어쨌든 이 상황 중에서 고종 때 경험이 크잖아요. 7 넘어오시기나 막 싸웠으니까 일본에 계속 어필해.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믿어. 딴 데 등용하지 마. 나만 믿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각 총리 대신이 된 이한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기념한 방침은 성실히 일본과 친목하여 일본과 존망을 함께하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해요. 예, 그런 거죠. 뭐. 그냥 존망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돈 났잖아 같이 망했어. 존망도 아십니까? 1945년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언했네 예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국가 이게 참 국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국가로서 독립할 사실 실력이 없이 독립을 하겠다 깝치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일본 영원히 함께해요.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판타스틱한 개소리죠? 친일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뭐 해석이 필요한가요? 말 그대로죠. 네. 실력을 키워야 된다. 명분이잖아. 그러니까 일본과 여러분들 공동 운명체다.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왕따당하고 학폭당하는 애들을 보살.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 보면 유약해 보이는 애들 있다고. 아니 그건 맞으면 안 되죠 사람. 이건 마찬가지지. 피해자가 이거 힘이 없다고 독립을 안 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구조적인 그릇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일진 마인드야 애들이. 어쨌든 이한용이 내각의 수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정책을 각종을 합니다. 사실은 대한매일 신보나 이런 실력 양성 운동들하고 비슷하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선실력 후독립. 후양성. 네, 뭐 그런 식의 운동 개혁하고 이제 맞닿는 면이 있는데 이한용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무게감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한용은 계속 자기를 어필하고 개혁 정책을 열심히 해요. 그러던 중에 1907년 아까 나왔던 이종 얘기도 좀 나오는 건데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양의를 하죠. 그 순정에게. 이 자리에서 근데 이한용은 뭐라고 일본이 요구하는 합병과 이토 통감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황제를 양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래, 네가 나갈래. 이토가 왕 되는 걸 볼래? 아니면 네 아들내미한테 왕 넘겨줄래?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한테 왕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장. 지금 당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나라 망할 것 같은데 네가 있으면 너 나가면 당장은 안 망할 것 같아. 사실 이게 약간 쌓인 것도 있겠지. 얘가 자꾸 이상한 말만 하니까 고종이. 짜증 났지. 나가 지금 십몇 년을 지금 모시고 살았어.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나한테 판단 넘기고. 한 거의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나가 이 새끼야. 쌓이고 쌓이다가 외교권까지 넘어가고 이제 1907년 넘어가면서 이제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얘는. 야, 이 개새끼 진짜 하다도 너무 많이 그걸 쌍놈 욕은 나한테만 해, 이 새끼들. 명복이 형도 문제가 있다고. 이 새끼 솔직히 진짜 고종 이 새끼가 잘못한 건지 씨발 나냐? 근데 이게 우리 이한용이는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일본에서 뭘 요구하냐면 고종이 일본 천황에 직접 가서 사과를 하라. 아니면 우리 그냥 군대로 니네 쓸던가 너 강제 폐위시키겠다는 협박.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 그렇게 무력으로 뺏길 바에는 먼저 선양을 선수치세요라고 하는 해결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한용이 스타일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빠른 해결 방안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자기는 안 다칠 거니까. 나도 서로 안 다치는 거죠. 그리고 하려고. 고종도 안 다치고 자기도 안 다치는 이 방식을 하는 거죠. 고종이 마음만 다치면 된다. 여기서 근데 을사조약을 떠올리면 돼요. 이한용하고 을사조약 맺을 때도 그게 왁구가 맞았던 거겠죠. 이해했어요, 네. 예. 대한제국군이 그래도 3만 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의지가 없었네요. 네. 네. 근데 이때 일본은 이제 러시아를 이긴 나라라서.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건 지는 건데 그래도 아니 막상 그 서울에서 시가전 벌일 때 보면은 그건 선생님이 청탄이 부족해도 잘 싸워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설마 죽이겠어? 내가 왕을 죽이겠어? 유패당하겠지 그냥. 왕을 만약에 이건 가정이죠. 또 만약에 또, 이 시기에 고종이 뭐 싸우다 이렇게 죽었어. 그럴 일 더 큰일 나, 없지만 진짜로. 만약에 그랬으면 일본이 식민지를 하는 데 있어서 둘 중 하나입니다. 폭주하거나 조심하거나. 대놓고 죽이진 못했을 것 같고요. 그치. 만약에 이렇게 고종이 끝까지 저항했으면 고종은 그냥 갑자기 암살당했겠지. 죽었을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그 전에 의종처럼. 먼저 의종처럼 아니, 난 먼저 결사항전 해가지고 선빵 날리고 아, 내가 근데 하려고. 명나라 흥정제도 사실 다 그냥 함락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 혼자 가가지고 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예. 죽이고 가지 않나 개배처럼. 좀 죽이기도 하고 팔 잘리고 그리고 또 막 하나는 도망 보내면서 앞으로 절대 남들한테 반말하지 말아라 뭐 이러고. 이게 제 참 생각에 비극이지만 그게 옳다는 게 아닌데 사실은. 밀지를 내리지 말고 의병들한테 됐습니다. 됐죠. 책임지기 네. 싫어하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건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네네. 고종한테 모든 네네. 책임을 밀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걸로 그 유명한 정미 7조약이 맺어지죠. 그렇죠. 정미 7조약 소위 제3차 한일협약인데요. 핵심은 뭐 우리가 이제 군사권 피탈도 있는데 뭐 사실상 이미 뺏겨 있었고 사법권 침탈 뭐 다 침탈해가. 근데 이걸 군대에서 한 문제도 터지면서 이제 정밀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핵심은 차관 정치예요. 차관 정치. 네. 이러면서 외교 이상의 내정까지 먹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 전에 고문 시절엔 통감이 내정 장악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7년도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관리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핵심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실상 보호국 그리고 내정까지 뺏긴 상태가 됩니다. 쭉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한용은 당연히 반대할 리가 없고 아유 좋아요 하면서 이토랑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이한용이 이제 독주입니다 이때부터. 근데 일진애가 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송병준 대신 하나만 시켜주고 대리로 그러니까 고종이랑 똑같이 짓 하는 것처럼 마치 대리로만 구준일만 자기네 시키고 정치적 권력은 잘 안 나눠주니까 이한용 입장에 좀 달래줄 필요가 있어서 송병준을 내부 대신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너가 지방 관리들 임명해. 일진애들 좀 거기다 뿌려놔. 근데 일진애는 싫어. 우린 중앙 관료가 되고 싶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진애는 이한용 탄핵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이한용이 이제 사의를 표하는데 어쨌든 이한용은 이토에게 일진애를 좀 진압하게 해달라. 그리고 대한제국에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토와 이제 군부는 서로 다른 식민 정책을 구상하고 있어요. 이토는 이제 보호국이고 군부는 즉지병합인 거죠. 네, 바로. 근데 이토가 일진의 주장이 뭐냐면 동등한 한 나라로 네. 아예 합방. 네. 이건 일본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네. 거예요. 동등. 네. 의회도 같이 쓰고 한 지역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게 대간? 아무튼 네네. 근데 일본도 그거는 해주기 싫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아닌데 이거는? 왜냐면 네? 이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아닌데. 그냥 한 나라 거의 동등한 그러니까 위치에 이거는 참정권 운동 이상의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거는 한 나라가 되자 합방하자. 근데 일본은 아니 그게 좀
왜냐하면 그냥 병 앞에서 식민지에 조선의회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총독부만 설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걸 재정도 같이 쓰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근데 일진회를 이토가 계속 중요한다면 이걸 합방하는데 써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날 선택할 거에 일진회 선택할 거에 따라서 조선 행방이 결정된다는 아는 거죠, 이한용은. 훌륭해요. 근데 훌륭해. 이 사람이 운이 정말 좋아, 이한용이는. 일진회 세력인 대표인 송병준을 운 좋게 사임시킬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송병준이가 저기 순종이 남북 순행을 가는데 이게 남북 순행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때 이또가 이거 데리고 다닌 거예요. 네, 맞아요. 시종무관에 어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 왜 싸웠는지 모르는데 말다툼을 했대. 근데 서로 칼 들고 싸웠어요, 심지어. 참고로 송병준은 정말 거칩니다.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황제 앞이었어요. 이걸 불경죄로 삼아가지고 이걸 빌미로 송병준을 날려버리면서 어허. 중앙정계에서 일진의 세력은 없어졌죠. 지방에서만 열심히 이제 노는 거고. 훌륭하다, 훌륭해. 이때부터 이토가 이한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진의 제휴도 없고 혼자 놉니다. 근데 어허. 이토가 일본 내 이제 정치 변화로 통감을 사임해요. 사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한용의 친일 행적 중에서 이토가 하위면서 죽었을 때 네. 이때 순종이 칙사를 보내요. 이한용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토 시신에게 조의를 표하고 돌아와서 이토를 추도하기 위해 3일간 전국의 음악 연주 금지, 이토의 영정을 장춘당에 설치한 후 조의를 표했어요. 뭐 이한용 입장에서 이토의 후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게 참 안중근하고 참 정반대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칼 맞아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칼 맞아서 부상을 당해요. 그때 고종과 순종이 막 위로금 보내주고 막 일본에서 보내서 막 위로금만 2만 원이야. 돈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내줘. 어쨌든 칼 맞고 쓰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부 대신 총리 서리를 하죠. 이때쯤에 퇴원을 해요. 1910년 2월 14일쯤 퇴원을 하는데 이토가 죽고 나서 소네라는 사람이 부통감이었는데 통감으로 그냥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통감 교체설이 들립니다. 근데 통감 교체를 갑자기 왜 하냐? 군부 출신으로 바꾸려고. 군부 출신으로 바꾼다는 건 군부는 아까 병합하라 그랬잖아. 그쵸, 병합 단행을 위해 군부가 오는 거 아닐까라는 소문들이 퍼집니다. 맞잖아요. 네, 그 결과는 맞죠. 데라우치가 오니까. 근데 이한용이 1910년 5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해요. 아, 또! 통감 교체설이 터지니까. 이거 특징이야. 그러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렇겠지. 통감 교체 이후에 군부가 오면 병합 단행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총리 병합까지 승인해야 돼? 일사조약도 지금 욕먹고 있는데 어허. 이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11일 뒤에 데라우치가 새 통감으로 부임합니다. 데라우치. 초대 조선 총독이고 일대 일본 총독. 조슈파의 거의 아성이죠. 네. 부상당한 이후 오고 나서 7월 1일에 이한용이 이제 내무대신을 복귀를 해요. 그리고 고종과 순종을 아련을 하는데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병합력이 오간 것 같아요. 그렇겠지. 예. 8월 16일 이한용은 일본에서 일어난 수해 이루를 명분으로 데라우치를 만납니다. 본격적으로 병합을 여기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데라우치가 한마디 합니다. 한국이 이미 백사가 허물어지고 스스로 쇄신할 힘이 없기 때문에 타국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의뢰할 나라가 일본이란 사실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바이다. 라며 병합을 제시합니다. 이한용 씨 대체로 수용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딱 하나 빼고 뭘까요? 뭐죠? 대한제국의 국호 그리고 황제 및 황실의 지위 문제입니다. 국호.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와 통감부 때까지는 대한제국이에요. 그렇죠. 데라우치는 왕의 칭호,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존속 요구를 수용합니다. 근데 본래는 태공이라 그래서 그 일본 귀족에 편입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이태공이지 뭘 하든 왕해 그 왕 칭호를 지켜주다가 나중에 귀족 군령 터지면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국호는 조선에 이 새끼가 제국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인도 제국도 있는데 왜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국호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역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독립국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라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근대의 어떤 조공체제 질서를 좀 이해시키고 뭐 그런 방식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건지 어쨌든 뭐 별게 다 논의가 되긴 해요. 이때 이 이후에 뭐 저희 경성을 일본에 수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중에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협상 후 8월 22일 병합조약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은 이한용이 조인합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사조약은 기억해도 병합의 일까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97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아요. 29일이잖아요. 정말 적죠. 그 솔직히 일사조약이 더 거의 유명하지 없다고 않아요? 훨씬 유명하죠. 훨씬 유명하죠. 왜 느끼냐면 일사조약은 그래도 뭔가 투덕투덕이 있는데 병합은 너무 스무스해. 그러니까 쫙 그냥 쭉. 이건 오히려 일본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끝난 게임.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마 창덕궁 그렇죠. 창덕궁에서 석폭헌 아니 그 정각 있어요. 네, 그 정각에서 되는데 그래서 그 정각 설명할 때 보통 여기서 됐다고 많이 하죠. 1907년 이후로 사실상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없죠. 실권도 없는 없고. 거지. 왜냐면 고종이 퇴위했으니까요. 또 병합 이후에 이제 이한용은 뭐 여러 가지 뭐 조선 귀족 백작도 되는데 3.1운동 진압에 엄청 앞장서요. 뭐 아시죠? 뭐 글 뿌려가지고 조선인여 진정하거라 니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뭐 니네가 한다고 될 것 같아? 예, 막 이런 소리 막 하고. 예, 그 최초로 후작으로 승격될 거예요 백작에서. 아휴, 겨우 백작 나부랭이 하려고. 그니까. 백작 이후에 이제 후작. 나부랭이라기보다는 백작까지 가면 괜찮은 거. 후작까지 갔어. 얘가 후작까지 조선이 왕후 공제가 있으면 얘 조선에선 거의 공작이나 후작이지. 후작까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지. 처음에요. 처음부터 후작을 원래 가야 조선에서 후작 최소한 후작급인 것 같은데 먹히고 백작 아유 씨. 정리합시다. 예, 네. 살면서 뭐 린치도 당하고 좀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26년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데 26년에 사망합니다. 69살에 죽었어요. 그죠? 예. 올해도 살았네. 오래 살았네요. 장례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의 기사를 읽어드리는 걸로 끝을 낼게요. 네. 식민지 시기 나중에 추가 방송할게요. 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한용 죽음에 대한. 그도 같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누구에게? 겹겹이 있는 순사의 파수와 동갑 패물벽의 견고한 보호막도 저승사자의 들이닥침을 어찌하지 못했다. 천사만사 누릴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모두 다 허사임을 깨닫고 굳어가는 혀를 깨물 그때가 왔다.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랴.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 되냐. 책벌 받으라고 저주를 내린 거죠. 네. 죽어서. 간다. 네, 이한용 방송은 너무 시급하게 끝냈죠. 식민지 방송 추가 방송 나중 기회가 되면 할 테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분이 같아요. 계시지 네, 않을까. 네, 네. 이한용 옹호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고전 비판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네. 옆에서 욕을 많이 해줘서 네. 그 불편함이 희석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한용에 대한 실드나 욕 이런 거보다 고종을 이렇게까지 나쁘게 볼 수 있냐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계명군주로도 배웠고 뭐 강무개혁을 나름 노력했던 사람인데 너무 박한 평가가 아니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하게 합니다. 네. 다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학령 선생님이 쓴 호모 히스토리쿠스라는 책에 의하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시작하지 않고 사실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만큼 이제 일이 일어난 사실과 되어간 방향, 원인, 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무리 고려해도 사실 레알 참트루의 사실 자체가 확인하기 지극히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이란 무엇이냐라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 의지, 우연 요거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딱 항상 삼위일체로 조합되는 경우가 없죠. 우연과 조건, 우연과 의지, 의지와 조건 막 이렇게 막 혼합돼서 물려가기 때문에 사실 자체 파악도 대단히 힘들다고 해요. 이완용과 고종에 대한 또 다른 평가 역시 얼마든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고 우리 범인 선생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일단 김범인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종과 이완용에 대한 평가는 이러하다. 여기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생각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우리가 한 방송은 이제 좀 더 사고하고 판단하고 뭐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좀 더 많이 제공한 거 아닌가 하는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마니마스 역사공작단 이완용 쓰레기 개새끼 특집은 여기서 그거 아니었는데. 가면적인 인간을 보자. 네. 어쨌든 개새끼다. 쓰레기 뭐 다 세 개 다 뭐 입체적이긴 하네요. 왜 네.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런 거. 왜 나만 갖고 그래. 합리성으로 무장한 개새끼. 네.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거에서는 저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지금. 네, 제 사견이고요. 쓰레기, 개새끼, 그리고 또 다른 평가로 근대인. 근대인.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쓰레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는 네. 쓰레기예요, 원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